대구시가 지역의 대표적 상권인 동성로 살리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 통행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주 건천읍 송선리 일원의 채석단지 확장 사업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자연훼손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문경 삼북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6일 대구지방환경청을 찾아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경시와 시의회도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동에 주소를 둔 지역 대학 재학생은 내년부터 학업 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상권이라면 누구나 동성로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동성로의 쇠퇴 얘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침체한 경기는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상권을 다시 살리는 일명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구간도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상징이자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 10여 년 전부터 대구의 부도심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서 동성로는 쇠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빈 점포가 눈에 띄고 임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1분기 동성로 일대 소규모 매장 공실률은 코로나 발생 직전이던 2019년 4분기와 비교하면 2.5배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권의 침체는 상인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분위기가 뭐 완전히 망가졌지 그 누가 볼게 뭐예요.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가게에 임대 붙여놨는데도 안 나가고 있잖아 지금. 대구시는 대구의 중심인 동성로를 살리고 침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내년까지 동성로를 비롯한 이 일대 1.16제곱킬로미터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옛 중앙파출소와 동성로 야외 무대 등은 다시 대구를 대표하는 젊음의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동성로 주요 공간에 버스킹 존을 조성하고 청년 예술인들과 소통을 통해 공연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횟수를 점차 늘려 이곳에서 거리의 예술가들의 공연을 언제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심 곳곳에 있는 빈 점포나 유휴 건물은 매입해 지역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나 주민 모임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임대를 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도심 내에 방치된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소유주에게는 건물의 가치 상승을, 사용자에게는 임대 기간의 큰 구애 없이 손쉽게 사용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이 밖에도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중 중앙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구간은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고 문을 닫은 대구 백화점의 매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대구 동성로의 쇠퇴는 인터넷 쇼핑의 활성화라든가 이런저런 변화들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의 심장인 동성로 상권이 지금의 침체기를 딛고 앞으로 어떻게 다시 변신할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자체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현안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국민들이 하나 된 것을 꼽았습니다. 특히 양수발전소 유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등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1000메가와트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영양군은 오는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우선 협상 대상 지역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LG 헬로비전과의 대담에서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사업을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첫째로 인구가 150명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일자리가 150개가 늘어난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지방 세수가 1년에 한 10억 정도를 증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양수발전소를 유치하면 정부의 특별지원 사업비 등 약 936억 원의 지역발전 지원금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건설 기간 10년 동안 8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발생하게 돼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 군수는 후보 시절 공약 이행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홍고추 수매 시 농가와 미리 계약한 물량의 60%가 넘으면 지급하는 생산장려금을 인상해 농가 소득을 높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키로당 민선 7기 이전에는 100원씩 지원해 주는 걸 지금은 그 300원씩 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고요. 지난 1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하나된 영향을 꼽았습니다.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힘을 모으는 등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결집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게 준비한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되겠다는 열망을 우리 국민들이 함께 뜻을 해줬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이 큰 성과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천억 원 이상의 도로망 사업 예산을 확보한 영양군은 교통오지의 오명을 벗기 위해 국도와 지방도의 선형 개량 등을 빠르게 완료하고 나아가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계속해서 미니 인터뷰에서는 민선 8기 영천시의 지난 1년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봅니다. 최기문 영천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최기문입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바쁘게 곳곳을 누비면서 달려왔는데요. 기업과 일자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를 비롯해서 산업단지 조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1년도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천시가 더 잘 사는 활기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천은 편리한 교통망과 뛰어난 접근성, 합리적 지가 등 강점이 많으나 그간 산업 용지가 부족해서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 등 5개소 11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파크 지구는 현재 공정률 66%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지역의 대표 기업인 화신이 총 800억 규모의 전기차 부품 신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분양에 앞서서 우려한 기업들의 투자와 입주 상담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과감한 기업 지원과 근로자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알짜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과 내연도 개통 예정인 금호대창 하이패스 인터체인지 설치 공사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높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네, 영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보현산댐 출렁다리 8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오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문화 관광도시 영천을 만들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먼저 영천 경마공원은 지난해 9월 착공해 2026년 초 개장 예정입니다. 5천석 규모의 영천 경마공원이 개장되면 1조 8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7,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됩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보현산 권역이 레포츠 휴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벨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보현산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천체 만원경을 보유한 보현산 천문대와 스릴 넘치는 지바이어, 자연휴양림, 캠핑장, 목재문화 체험장 등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5월에는 보현산 자연휴양림 내에 명상치유와 레포트 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복합체험관을 개장을 했고, 오는 8월 국내에서 두 번째로 긴 보현산댐 출렁다리와 탐방로를 개장하면 보현산 권역이 새로운 관광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네, 영천 보현산 권역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또 시청자에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살기 좋은 영천을 향한 발걸음에 늘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기문 영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경주 건천읍 송선리 일원의 채석단지 확장사업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이장단 등 주민 40여 명은 석산개발업체가 추진하는 채석단지 부지 면적이 51만 8천여 제곱미터로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40년간 대규모 토목공사와 토석 채취로 주민들이 소음, 분진 등의 고통을 겪어왔다며 채석단지 확장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 석산개발업체는 지난 2020년 부지 증설 계획이 대구 환경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폭 축소되면서 사업을 포기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오전 10시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문경 산북면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민 200여 명은 농사를 짓는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의 생계와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며 대구지방환경청이 소각장 건립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문경시와 문경시의회도 문경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경시의회가 제9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 공감 콘서트를 지난 5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문경시의회는 소상공인과 장애인단체와 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의정 성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시의원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시민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발전 방안과 정책 개발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탁상 행정이 아닌 정말 시민과 주고받는 소통이 더 나은 문경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겠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안동에 주소를 둔 지역대학 재학생은 내년부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동시와 시의회, 지역 3개 대학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업장려금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격 기준은 안동대, 가톨릭 상지대, 안동과학대 재학생으로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동시는 학업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재학생의 전입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 속에 우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6일 낮 12시 15분쯤 문경시 영순면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일반 철골로 만들어진 1층 건물 2동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자체 진화를 하던 30대 공장 직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공장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